현명한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녀에게 버림받지 않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더 존경하고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모든 걸 해주길 바랍니다. 만약 너무 많이 희생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산다면 자녀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더 존경합니다. 제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자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걸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 해주세요. 빠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영상들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2세 박선자 씨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선자 씨는 세 아들과 세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그동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남아 자녀 양육에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자녀가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 보증금을 빼냈고,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식 비용 전부를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 전부를 내주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딸을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할 때는 혼수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자녀들은 차례로 결혼하며 자립했습니다. 그 후에도 박선자 씨의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돌봤고 딸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돌보고 둘째 아들 집에 가서 반찬을 만들었으며 셋째 아들 집 청소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딸에게도 매달 용돈을 주었습니다. 모든 걸 돌보았습니다. 일주일에 어린이집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지원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 집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집에 반찬을 만들어 갔을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와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뭔가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필요 없고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할머니가 와서 놀아줘서 혼자 노는 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 제 말 듣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오지 않길 바랐고 어떻게 엄마가 올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거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 정말 속상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데 그곳에 살면서도 남 신경을 써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박선자 씨 머릿속에서 딩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아이들은 부담으로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과도한 간섭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마찰을 끄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지만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반찬도 우리 입맛과 다르고 돌봄 방식도 옛날 스타일이라 꼭 맞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감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박선자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며느리가 알면 더 창피할 것 같아 끝까지 버텼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박선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했지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밥조차 삼키기 힘들었죠. 그날 밤 박선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들을 스스로 탓했습니다. 맞아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견디기 힘든 걸까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뜩였어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박선자 씨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맞아요. 그때야 깨달았죠. 저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사랑해왔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부모가 대신 해주면 아이들은 자립할 수 없게 되거든요. 저는 점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두려웠고 아이들이 받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으면 했죠. 저 역시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부담감만 느꼈죠. 그날 이후로 박선자 씨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죠. 문제는 아이들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보통 매일 아침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잤는지 아침은 먹었는지 묻곤 했어요. 또 근황도 물어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화들이 모두 부재중으로 남았어요.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딸에게 오늘 하루 어땠니? 하고 전화했지만 보통 통화 도중에 끊겼어요. 아이들이 먼저 전화할 때까지 저는 인내심을 갖기로 했죠. 두 번째로 한 일은 반찬 준비를 중단한 거예요. 더 이상하지 않았죠. 맞아요. 매주 일요일에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어린이집에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며느리들도 요리를 배워야 하니까요. 이제는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반찬도 제 입맛에 맞지 않았고, 세 번째로는 손주 돌보는 것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가 엄마, 내일 아이들 좀 봐줄래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죠. 제가 연락하면 미안하지만 내일 약속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했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생 자식들의 어떤 부탁도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선자 씨는 단호했어요. 어차피 옛 방식은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알아서 하게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대신 박선자 씨는 자신의 생활 리듬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죠.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서해바다요.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해바다 수업이 열렸고 저는 등록했죠.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제게 이런 재능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그걸 발견했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등산 모임도 있었어요. 저도 참여했어요. 매주 수요일 근처 산에서 등산을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졌죠. 몸도 더 건강해지고 정신도 편안해졌어요. 또 또래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죠. 평생 미뤄온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여행이 시작됐죠. 서해바다 수업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였어요. 1박 2일 경주 여행. 저는 다시 그곳에 갔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보며 정말 놀랐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온천에서 휴식도 했어요. 스트레스를 풀었죠. 이런 여행이 참 좋아요. 3번이나 이렇게 여행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아이들은 의심하는 눈치였죠. 큰아들이 전화해서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아픈 거 아니죠? 박선자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바빴을 뿐이야. 뭐 때문에 바빠요? 라고 물었죠. 서해 바다 공부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 돌아온 뒤로 계속 바빠. 큰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평생 자식만 돌보던 엄마가 갑자기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게 멋지다고 생각한 거죠. 저도 걱정했어요. 둘째 아들이 물었죠. 엄마, 이번 주에 언제 반찬 가져다 줘요? 나는 대답했다. 이번 주는 아니야. 며느리야, 네가 직접 해봐. 맞아. 왜 안 되겠어? 이제 너도 스스로 살아야 해. 엄마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셋째 아들은 더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내일 애들 좀 봐줘. 나는 말했다. 안 돼. 내일은 등산 가는 날이야. 등산이 더 중요해.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딸도 부끄러워하며 말했. 엄마, 요즘 엄마 왜 이래?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야. 신경 안 써? 박선자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도 그래. 너희도 충분히 자라서 스스로 살아야 해. 엄마,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태도가 점점 변했다. 첫 달에는 아이들이 많이 당황했.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해냈어. 요즘 엄마가 이상해졌어. 너는 심지어 반찬도 주문하지 않고 가져오지도 않아. 안에서는 냉정하게 굴지만 밖에서는 걱정하는 척 했어. 엄마가 몸이 안 좋아 보이니? 안부 전화라도 할까? 하지만 솔직히 며느리도 편한 면이 있었어. 시어머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게 가능했으니까. 하지만 그 후 문제가 시작됐다. 첫 번째 문제는 반찬이었다. 며느리가 만든 반찬을 먹어봤다.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반찬이 그리워.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든 반찬도 맛있어. 아니야. 엄마 김치는 진짜 달라. 며느리는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엄마가 안 오자 아이들이 물었다. 왜 안 오세요? 우리 할머니가 오시잖아요. 계란 먹고 싶어. 며느리가 계란을 좀 만들어줬다. 아이들이 말했다. 할머니 계란이랑 맛이 달라. 이런 일이 반복되자 큰아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다. 결국 큰아들은 박선자 씨에게 말했다. 전화했어. 엄마, 요즘 어떠세요? 서해바다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박선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정말 즐거워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맞죠? 근데 엄마, 반찬 좀 주세요. 왜 며느리가 그럴까? 그런데 나는 엄마 김치가 그립다. 박선자는 혼잣말로 웃으며 말했다. 좋아. 이번 주말에 김치 만들게. 며느리에게 가르쳐야 할까? 아니야. 엄마가 직접 담그면 안 돼?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서해 미술 전시 준비하느라. 큰아들은 부끄러워했다. 항상 자기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자기 일도 안 하게 됐. 내가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선자가 반찬을 안 가져와서 둘째 며느리는 직접 요리를 해야 했다. 나는 해냈어.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요리를 잘했. 난 못해.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니 둘째 아들은 불만이었다. 엄마가 집에서 해주던 반찬이 그리워. 그럼 네가 해봐. 나도 못해. 그 다음은 엄마 차례야. 제발. 하지만
박선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엄마가 이걸 얼마나 더 해줄 수 있겠어? 셋째 아들은 더 진지하게 말했다. 아내가 일하니까 걔가 애들을 돌봐. 난 모두가 필요해. 그 사이 박선자는 손주들을 돌봤다. 내가 그걸 맡겼는데 갑자기 네가 안 왔어. 내가 베이비시터를 찾아야 했어. 그런데 베이비시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그렇지 않아. 박선자의 셋째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애들 좀 봐줘. 아이 돌보는 기계가 너무 비싸. 안 돼. 내일은 등산 가는 날이야. 등산이 아이들보다 더 중요해. 응,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해. 너희가 스스로 아이들을 키워야지. 셋째 아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손주들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 할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다니. 맞아. 딸도 부끄러워했다. 내가 받던 월급여도 줄어들었다. 딸이 박선자에게 말했다. 엄마, 이번 달 용돈이 미안해요. 요즘 서해 학비 내느라 바쁘고 등산 용품도 사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런데 돈 쓰나요? 왜요? 이건 내 돈인데 내가 써도 되잖아요. 딸은 말문이 막혔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든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 일이 일어났어요. 2달 후 아이들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된 거죠. 큰 며느리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어요.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어머니께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처음엔 실패했지만 몇 번 시도한 후 꽤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큰 아들도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위해 모든 걸 하셨어요. 저는 제 역할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할머니에게도 찾아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노는 것도 더 재미있어졌죠. 그걸 보니 기뻤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요리책을 사서 공부했어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고 요리 연습을 했어요. 저도 요리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맛이 없었지만 점점 맛있어졌습니다. 실력이 늘었어요. 둘째 아들도 아내를 도와 같이 요리했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관계가 발전했고 대화도 늘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일정을 조정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내와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되는 기쁨이 커졌어요. 그 기쁨을 찾았습니다. 딸도 용돈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딸은 조명가게를 이용해 돈을 관리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법을 배웠어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박선자 씨를 찾아왔어요. 제가 연락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서해 공사를 보러 갈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박선자 씨는 기뻤지만 이렇게 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오세요. 첫째 아들 가족이 박선자 씨 댁에 왔어요. 집 곳곳에 엄마의 글들이 흩어져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가 쓴 글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박선자 씨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했는데 이제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죠.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도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때 박선자 씨의 며느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박선자 씨는 주는 만큼 받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예전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배우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도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등산 동호회에 가도 될까요? 아이들도 자연을 좋아해요.
박선자 씨는 매우 기뻤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도움이 필요해서 왔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있어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중요해요. 셋째 아들은 더 적극적입니다. 엄마, 다음 여행 계획이 뭔가요? 우리도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데 엄마도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박선자 씨는 놀랐어요. 그동안 자식들의 여행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요청했고 이제 자식들도 그렇죠. 먼저 함께 여행 가자고 제안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딸도 변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멋져 보이세요. 저도 새로 배운 게 있어 나누고 싶어요. 엄마, 조언 좀 해주실래요? 박선자 씨는 감동해서 울 뻔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제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그걸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게 바로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걸 원하죠. 저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박선자 씨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식들이 박선자 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건 그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났어요. 예전엔 아이들이 박선자 씨를 당연하게 여겼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그랬던 건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박선자는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 점이 정말 기쁩니다. 큰아들이 지금은 박선자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요. 더 이상 제가 묻지 않아도 돼요. 엄마, 바쁘세요? 시간 나시면 연락 주세요. 부탁드려요. 예전에는 엄마, 내일 꼭 오세요. 했는데 이제는 박선자의 일정에 맞춰요. 먼저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이번 주말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제가 엄마 위해 요리할게요. 예전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엄마를 위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셋째 아들은 더 활발해요. 엄마가 새로 등산용품을 샀다고 들었어요. 좋은 브랜드를 찾아서 선물하고 싶어요. 드릴게요. 예전엔 받기만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주려고 노력해요. 딸도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 서해 전시회 언제 가세요? 꼭 봐야 해요. 저도 갈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요. 예전엔 엄마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에게 들려줘야 해요. 박선자뿐 아니라 이 변화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69세 김순자 씨의 경우에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김순자 씨는 딸이 하나뿐이에요. 이분이 제 엄마예요. 딸이 결혼한 후에도 매일 전화했고 일주일에 2번 집에 가서 청소하고요. 반찬도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아내에게 말했대요. 들었어? 여보, 장모님이 너무 자주 오셔. 조심해야 해. 그가 항상 나를 위해 뭔가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우리 방식과 맞지 않았어요. 가끔은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김순자의 마음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죠. 나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이러는데 사위는 부담을 느꼈어요. 그날 밤 김순자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니? 딸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왜 그렇게 말해? 그런데 김순자는 딸의 표정을 보고 진실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실 딸도 부담스러워했어요. 두려웠던 거죠. 그날 이후로 김순자는 박선자처럼 행동을 바꿨어요. 전화 횟수를 매일에서 주 1회로 줄였고 시간을 줄였어요.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 만드는 것도 그만뒀어요. 대신 요가를 하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게 되었죠.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 딸이 먼저 전화했어요.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요즘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김순자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요가 배우고 있어요. 요가? 엄마, 요가 배우세요. 정말 좋아.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져요. 딸은 놀랐어요. 평생 자신만 돌보던 엄마가 갑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는 모습을요. 맞아요. 2달 후 딸이 직접 집에 왔어요.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요가는 어때요? 저도 관심 생겼어요. 김순자는 기뻤어요. 그동안 딸을 위해 뭔가 했던 거예요. 딸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제 딸도 함께하네요. 취미를 물었어요. 좋아, 같이 가자. 엄마와 딸이 함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딸은 엄마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그동안 당신 자신을 희생했지만 저는 엄마가 단지 엄마가 아니라 취미와 관심이 있는 독립된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태도도 변했어요. 장모님이 요가 배우신다면서요? 정말 멋지네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74세 이경숙 씨의 이야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정말 극적이에요. 이경숙 씨는 2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평생을 충실히 살았죠. 아들들이 결혼한 후에도 매주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살았고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었는데 장모님이 매일 오셔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세요. 여기가 내 집이니까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쉬지도 못했죠. 이경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며느리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웠죠. 그날 이후로 이경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들 집에 가지 않고 제 집에 있었죠. 제 시간을 보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공원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셨어요. 제 시간을 투자했죠. 평생 미뤄왔던 영어 공부도 드디어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들들이 의심했죠. 엄마가 안 오시네. 아프신 거야? 맞지? 하지만 이경숙 씨는 결정을 굳게 지켰어요. 저는 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들이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한번 만나요. 보고 싶어요. 이경숙 씨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영어 공부하느라 바빠. 영어? 엄마가 영어 공부해요? 네, 늦었지만 배우고 싶어요. 큰아들이 정말 놀랐어요. 평생 자식만 생각했던 엄마가 갑자기 자신의 꿈을 쫓는 게 참 멋졌죠. 둘째 아들도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 듣고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2 며느리와 이경숙 씨가 함께 깨달았어요. 엄마,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맞아요. 엄마가 영어 공부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존경해요. 우리도 엄마처럼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때 이경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과 행복의 눈물이었죠. 아이들이 진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존중받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건 인간의 기본 원칙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치를 깨닫게 돼요. 부모가 모든 걸 해주면 아이들은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면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아이들만의 변화가 아니라 부모 자신도 완전히 달라져요. 자신의 삶을 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과 행복도 커져요. 박순자 씨는 말했어요. 왜 예전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김순자 씨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저를 더 존중하고 저도 아이들을 더 존중해요. 정말 기뻐요.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졌어요. 이경숙 씨는 말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를 한 인간으로 봐줘요. 문제는 주는 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그냥 엄마였는데 이제는 이경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변해줘서 기뻐요. 여러분, 지금까지 박순자, 김순자, 이경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사세요. 그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일이 많아졌죠. 그건 당신이 존중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후에 아이들을 완전히 무시할 건가요? 그런 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세요. 모든 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할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묻는 건 필요 없어요. 그런 습관이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자식 걱정은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자식이 반드시 다시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연락은 자발적인 만남이 될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이 될 겁니다. 아이의 모든 요구에 귀 기울이세요. 엄마가 할게. 엄마가 너희를 돌봐달라고 하니 미안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엄마는 다른 약속이 있어. 꼭 말해줘. 반찬을 부탁받으면 이번에는 아이가 직접 해보도록 제안해보세요.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당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셋째,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세요. 평생 미뤄왔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서해안 여행, 요가, 등산, 독서, 영어 공부 등 공부나 여행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제 아이들이 저에게 묻곤 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자신을 새로 발견하고 기쁨을 느껴보세요. 맞아요. 둘째, 아이를 만날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항상 아이 걱정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요즘 저는 서해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어제는 등산을 했는데 경치가 정말 멋졌어요. 정말 좋아요. 비슷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이들은 부모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그게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다섯째, 아이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술도 마시지 마세요. 제 아이들에게는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섯째, 저는 아이들이 자립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세요.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거예요. 필요할 때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도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비슷한 말로 용기를 주세요. 아이들이 부모의 신뢰를 느끼면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일곱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을 돌보고 꿈을 쫓으세요.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구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에게 아이들은 절대 그걸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가지면 아이들도 그런 부모를 존중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어요. 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갑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겠지만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은 이 변화는 최소 3개월은 걸린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덜 신경 쓰고 가끔은 속상할 수도 있어요. 왜 엄마가 이래? 우리에게 관심 없는 거야.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관되게 자신만의 삶을 살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부모 자신도 자신감을 갖고 행복해질 겁니다. 변화를 경험한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과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지금 제 아이들은 저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책임감 때문에 만났지만 지금은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나요. 아이들도 저를 더 존중하고 저도 아이들을 더 존중해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이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모든 요구에 응하기보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하세요. 아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이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하세요. 당신의 삶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이가 슬프면 어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그렇게 살면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할 거예요. 그걸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꿈과 행복이 있고 자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그것을 쫓으세요. 그때서야 자식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모님 자신입니다. 부모님은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자신만의 꿈을 따라가며 독자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길을 걷다 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당신도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아이들은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게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사람은 한 번뿐이에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아름답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름답습니다. 모두 똑같이 아름다워요.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만의 삶을 사세요. 자식 때문에 압도되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답게 사세요. 당신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께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분명 멋진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부모님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당신도 그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좋아질 겁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매일 따뜻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자신 있고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